음식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용유 3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카놀라유가 집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식물성 기름이라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해요. 식물에서 원래 기름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씨앗들에서 기름을 추출하려다 보니까 화학적인 그런 용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화학 용매가 핵산이라는 거의 독성 물질에 가까운 걸 쓰거든요. 이건 신경 독소를 유발한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하다 보니 산패가 일어나고 그 산패된 기름을 저희가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식물성 기름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다르게 좋냐면 대외적으로 올리브, 아보카도, 코코넛은 씨앗이 아니라 과육이에요. 지방 함량이 많으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냉압착만으로도 기름이 병에 담기게 돼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이런 거 많이 먹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불포화 지방산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랑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산소가 결합될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패가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이런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는 비교적 산소가 닿을 자리가 적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식물성인데 진짜 산패가 다중 불포화 지방산들이 더 잘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험을 했는데 이 논문은 해바라기, 카놀라유, 콩기름, 올리브유를 실제로 140도부터 200도까지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서 어떤 기름이 가장 안정적인지를 실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올리브유는 색 변화나 점도 변화가 가장 적었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열을 받아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산화되기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컸다는 거. 쉽게 말하면 열에 가장 강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 실험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보관을 잘한다고 해서 산패가 안 일어나는 그런 오일들이 아니라 이미 산패가 일어난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만성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여드름, 만성 면역 질환인 우리 아토피까지 그리고 치매,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모든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몸에 정말 해로운 오일을 꼭 피하셔야겠죠. 만성 염증으로부터 거의 모든 병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항산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오일들을 먹어주셔야겠죠.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요리할 때나 생식용으로 어떤 오일을 써야 안전한 거예요? 일단 총 5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먹고 있는 것들인데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인 소화지방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종류는 버터나 버터,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냉압착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5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요리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걸 쓰시면 됩니다. 버터, 코코넛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도 안정적이거든요. 고온에 이렇게 3가지로 요리를 하실 때는 주로 쓰시고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오일도 쓰셔도 돼요. 고온에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계란 후라이나 뭐 그런 거에 강한데 생식으로 올리브유를 먹었을 때 조금 더 항산화의 성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계란 후라이 해도 되지만 발암물질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복에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름 고르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버터나 기버터류는 항상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지만 버터 뒷면에 보면 이런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크림, 소금, 젖산 정도만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도 베스트는 그래스페드 마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버터라는 뜻이고요. 원래 소는 풀을 먹고 방목해서 자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들한테 나온 버터에는 항염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초우 버터를 추천드리지만 발효 버터, 프랑스산에서 나온 AOP 인증 마크가 있거나 발효 버터가 있는 것도 이 영양 성분표에 3가지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런 걸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기버터도 꼭 목초우를 먹고 자란 버터로 만든 기버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열이 가해지지 않은 화학적 처리가 없는 냉압착 방식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짙은 병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짙은 병으로 담긴 걸 고르시면 그리고 유기농으로 된 걸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코넛 오일도 보면은 오가닉이라고 인증 마크가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특별하게 올리브유는 이제 산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산도나 여러 가지 올리브유 고르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올리브유 고르는 방법에 대한 쇼츠가 있거든요. 갱선생 올리브유 치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어떤 오일을 드셔야 할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오일들이 좋다고 해서 제가 생식으로 공복에 먹어봤는데 설사하고 너무 배가 아파요.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도 저한테 많이 주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지방을 소화하려면 담즙이 필요한데 담낭 절제를 하셨거나 평소에 저지방식이를 하셨거나 장이 너무 예민해서 장 누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름을 먹었을 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담즙이라는 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담즙이 절대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안에서 담즙을 만들기 때문에 담낭은 그걸 저장하는 곳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히려 기름을 조금이라도 안 드셔주시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담즙이 내 몸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주 소량, 한 스푼이 아니라 반 스푼으로 공복에 드시면서 적응을 시켜 나가주셔야 됩니다. 저지방식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식 중에 밥이랑 같이 뭐 버터,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이 기름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밥에 뿌려 드시건 반찬에 뿌려 드시건 이렇게 음식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름진 걸 먹으면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피부에 울긋불긋 여드름 그리고 피부 트러블 아토피가 심해지고 생리통도 더 심해지신다면 집에 있는 기름부터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우리 몸은 빠르게 변화를 감지하면서 좋아지실 겁니다. 저도 자취를 10년 정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20살 초반 때부터 사회생활 막 시작할 때는 아주 저렴한 기름으로 많이 사 먹었었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씨유 이런 거 그냥 평소에 집에서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고 마트에서도 세일하길래 그냥 사서 계란 후라이 해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게 내 몸이 안 좋아지는 원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만성피로가 너무 심하고 여드름이 너무 울긋불긋하게 심하게 나니까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책을 찾아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의심을 하고 바꿨던 게 식습관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이 기름들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고 어떤 걸 해도 해결이 안 됐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랑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먹는 기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너무 장이 안 좋거나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도 어떤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기름을 한번 바꿔보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꿀팁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세히 좀 말씀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병원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랑 자주 이야기 나누었던 그리고 의료진들끼리만 공유했던 이런 꿀팁들을 자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세요.